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시훈 작가님. 직업이 네. 꿈찾기 강사세요. 너무 재밌고 창의적인 직업 같은데요. 네.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작가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작가를 제가, 독서를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작가라는 꿈을 되게 막연하게 꾸기 시작을 했는데, 하고 보니까 작가가 된 거예요. 그 독서를 하면서. 그래서, 나도 독서를 통해서 뭔가 꿈을 찾을 수 있고, 그 꿈을 실행만 한다면 이룰 수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제가 열심히 또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다른 모임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연찮게 기회가 와서 강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이제 그 강연 대상들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찾기 강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지금 열심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의 꿈찾기를 도와주고 계시는 건가요? 어떤 네네. 식으로 도와주나요?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았던 방법으로 그 다른 친구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최근에 제가 꿈을 찾기 시작하면서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저의 그 꿈 찾는 데 열정을 강의로 한번 표현을 해봤던 거고, 이제 그 대상들이 초등학생들이었던 거고, 또 중학생들이었던 거고, 제가 어떻게 꿈을 찾았는지. 꿈이 뭐니? 이렇게 아이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강사님이 꿈을 어떻게 찾아 나가는지 그거를 설명하는 네, 방식인가요? 맞습니다. 꿈이 뭐니라고 하면 다 모른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네. 일러주는 직업. 네. 네. 저도 사실 꿈 찾고 싶어요. 오늘 대화하면서 꿈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네.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데요. 그리고 또 작가가 되기 위해 독서를 한 것이 아니라 독서를 하다 보니 작가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네. 예, 저는 그게 조금 특이했는데요. 어떻게 독서의 루틴을 가지셨나요? 저는 소설을 읽기보다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주로 읽었어요. 나오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인풋을 넣었으면 아웃풋을 내야 그것들이 충분히 효과가 있는 거고, 노력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는다. 책에서 표현하기를, 뭔가를 하고 싶으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실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퍼스널 브랜딩 책 쓰기라는 책이 있는데, 어떤 강사가 강의 제안을 받고 강의를 하기까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강의를 제안한 사람이 이 강사를 초빙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A 강사와 B 강사가 서로 강의를 하겠다라고 나섰을 때, 책이 있는 강사와 책이 없는 강사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보통 책이 있는 강사를 선택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강사를 하고 싶은데 책이 없으면 안 되지 라는 생각으로 독서를 하다 보니 나는 책을 써야 되는 사람이야 해서 책을 쓰게 됐고, 앞으로 난 강의를 하고 싶으니까 강의안도 미리 한번 써보자. 혹은 이제 내가 뭘 강의하고 싶은지 한번 써보자. 이게 글로 쓰다 보니까 그게 강의가 된 것 같아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척척, 책 읽어야지, 글 써야지, 책 내야지, 강의해야지, 이게 척척 되지는 않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안 달랐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었고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열정은 있었는데, 그 열정이 머리가 받쳐주질 못했던 것 같아요. 무슨 그냥 말씀이세요? 무작정 되게 바보처럼 실행했던 그런 과거들이 있어서, 그 어려운 시행착오 끝에 그래도 내가 이런 건 잘하는구나, 이런 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 판단에 의해서 제가 선택한 그 결과가 이제 글쓰기고 뭐 책 읽기였고 뭐 책 쓰기였고 뭐 그랬던 거였어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렇게 제가 바로바로 실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서랑 글쓰기 잘하는 거는 정말 큰 재능이죠. 네. 그래서 이 조금 별나도 그게 우리니까 이 책 제목이 네. 정말 좋았어요. 네. 잘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좀 별나대요. 그런데 우리니까 하고 끝났거든요. 네네. 근데 괄호하고
뭐 괜찮아 이런 느낌이 좀 났어요. 네네. 그리고 총 8분이 공동 저자이신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사실 작년에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러세요? 네네.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을 할 때 이미 취업을 한 상태였고, 4년간 좀 힘들었죠. 뭐, 코로나도 겹쳤고, 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 밤새 놀고, 맨날 주말에 아침 해 뜨고 들어가고 그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는 살면 안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겠다. 음, 독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독서를 하다가 옛날에 막연하게 책을 쓰고 싶다. 라는 그 말을 했던 기억이 나서, 그러면 독서를 하다가 내가 책을 쓰게 된다면까지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제가 한창 에세이나 자기계발서 위주로 많이 읽었다고 했으니, 일단 바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 작가님께서 쓰신 네네. 이 내용이 나의 작은 변화로 알게 된이라는 제목의 단편 소설인데요. 네네. 어른들도 사소한 일로 서운하고 싸우고 또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러는데 이 소설 속에 라희랑 세준이 연애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 3천만 원이 전 재산인 젊은이들이 호캉스를 즐기고 약간 후회도 하고 또 기부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리고 되게 솔직하고 맑게 썼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친구 간의 있음직한 이야기도 되게 현실적으로 풀어나가고요. 네. 좀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거기 나오는 그 내용 중에 크로스핏 하는, 세준이가 크로스핏도 하고 영어 네. 스터디도 하는데, 요것만 제가 실제로 다른 친구랑 했던 거고, 나머지 배경이나 아니면 뭐 주인공들의 이름이나 다 제 주변에 없는 이야기로 다 꾸며봤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많은 연애 경험이 있진 않아서 뭐 제가 쓴 글에서 그대로 드러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가 독자로서 이 사람을 느꼈을 때, 이게 개연성이 있나? 신빙성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애초에 세준이라는 캐릭터를 그냥 연애 경험 많이 안 해본 것 같은 느낌으로 했고, 또 순수하고 맑은 느낌이지만 다만 사회에 조금 찌들어서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20, 30대 청년들의 고민들을 좀 담아보기도 했습니다. 일단 자전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서 좀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 단편 소설이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 여기는 호캉스도 하고 정말 요즘 이야기예요. 등단이라는 어려운 관문이 아니라 누구나 이야기를 잘 쓸 수 있고 누구나 읽을 수 있고 친근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또 책으로 나오니까 반갑고 좋았어요. 네. 앞으로 또 쓰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시작하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제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긴 한데 거의 다 쓰긴 했습니다. 이 내용이 제목에서 봐도 충분히 유추가 될 만큼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런저런 고민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만약에 대학 생활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대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잘 사귈 수 있을까? 혹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내가 큰 돈을 투자하는데 내가 앞으로 잘 해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시작을 맞이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낼 수 있게끔 제가 글을 써봤는데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어요. 참 뭔가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두근대고 또 설레고 하지만 또 걱정도 되고 불안도 한 이런 상황들을 앞으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를 책을 통해서 많이 또 보게 됐고 그 끝에 내가 노력하면 되는구나. 내가 꾸준히 하면 되는구나. 내가 나만의 루틴을 만들면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이 책에 많이 녹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새벽 독서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거는 어떤 아이디어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독서 모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새벽 독서도 아니었고, 또 제가 진행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
책방 사장님께서 진행하시는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을 읽고 각자가 다른 책을 읽었지만 또 책 이야기로 하나가 되는 그런 또 귀중한 경험들을 했고 그 시간들 저한테 되게 유익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내가 강사로서 내가 앞에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뭔가를 진행하고 어떤 책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또 모으고 이 의견이 되게 좋은데 그럼 내 삶에 한번 적용시켜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로 저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글 쓰고 또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만들고 운동도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 짧게 지나가요.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새벽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와. 그래서 미라클 모닝 50 넘어야 새벽에 일어날 수 있는데 젊을 때는 보통 술 마시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그 딱 도착하는 거 아슬아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술 마시고 노는 거? 물론 지금도 좋지만 이제 줄여봐야겠다 해서 평일에는 웬만하면 술 잘 안 마시게 됐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무래도 새벽 시간밖에 없고 어느 정도 컸고 목표가 생겼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내 시간이 필요했고 잘 나가는 사업가분들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그 시간은 아무도 방해를 안 하니 굉장히 효율적이고 나만의 온전한 시간이 될 수 있으니 한번 경험해봐라 라는 얘기를 들어서 새벽 독서를 선택을 했던 거고 또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금 독서 모임 새벽에 진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가님, 저도 새벽에 일어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저는 강한 동기부여가 있었거든요. 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되겠다. 동기가 좀 있었는데, 작가님 사실 너무너무 어리신 나이인데, 그렇게 젊은 나이인데, 그런 강한 동기를 받았을까요? 여러 상사분들을 만나뵈면서, 사회생활이 참 결코 쉽지만은 않구나. 부모님 세대들, 그리고 지금 현 시대에 일하고 있는 모든 직장인분들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는데, 제가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적응하고 있는 단계지만, 저만의 사업이 좀 하고 싶어졌고, 또 제가 원하는 것들을 그대로 실현을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나도 웬만하면 이제 다른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한 회사에서 10년을 있었는데 다른 인생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독서를 시작했고 글쓰기를 했고 강사를 꿈꿨고 강의를 실행을 했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무실을 차려서 이 사무실에서 독서 모임도 진행을 하고 어떤 렌탈 스튜디오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촬영이나 아니면은 세미나룸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장소를 대관하고 또 혹은 쇼핑몰 요즘 많이들 하시니까 쇼핑몰 촬영할 때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촬영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까지 가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야만 했어요. 20대 시기에 그래도 벌써 이런 체계를 갖추고 준비를 시작했다. 굉장히 빠른데요. 저는 한 50쯤 됐을 때 생각했는데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책을 내기 전과 후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책을 낸다는 게 숨쉬듯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 겁니다. 근데 그 숨쉬듯이 쉬운 일을 아닌 일을 제가 해냈다는 게 저 스스로도 좀 대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책을 쓰고 나서 저는 좀 자신감이 좀 올라갔고 책 한 권으로는 부족하다. 2권, 3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또 계속해서 쓸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책을 읽을 때 조금 더 분석적으로 읽게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자꾸 이제 생겨난다고 방금
드렸잖아요. 일단 책을 쓰고 난 이후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자꾸 생각났고 그것들이 많아졌고 나름의 구체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쓴 게 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책을 혼자만 근데 읽으시는 게 아니라 새벽 독서를 통해서 같이 읽고 다른 사람을 또 응원하고 네,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네, 이렇게 소통을 잘하세요. 네. 예, 원래 이렇게 공감과 소통 능력이 있으셨나요? 제가 MBTI가 네. ENFP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네.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공감하는 걸 좋아하고 또 이런 감정들을 서로 교류한다는 것 자체가 저 스스로도 내가 이런 감정을 갖고 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공감을 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 라는 걸 또 경험하게 됐고 저 스스로를 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받기도 하지만 네, 또 에너지를 잃기도 하죠. 그쵸, 건강한 맞습니다. 소비죠, 네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음식을 먹는 것도 에너지 섭취지만 또 비용을 지불하니까 일부 소비이기도 하듯이 네네. 예, 에너지 충전은 어떻게 하세요? 제가 요즘에 좀 에너지를 많이 느끼는 부분들은 운동에 조금 더 많이 투자를 했고 또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해내면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요 확실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지만 그로 인해서 에너지가 2배, 3배 이상 얻어지는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매일매일 글을 쓰고 있는데 그 글을 쓰고자 하는 그 목표들을 다 채웠을 때 해야 될 일들을 끝냈을 때 그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너무 큽니다, 저는. 진짜 건강한 에너지 순환을 하고 계신데요. 네. 이렇게 훌륭한 아드님을 키우신 부모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너무 궁금하네요. 제 아이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게. 저희 아버지께서는 합창단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집에 잘 안 들어오십니다.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저 합창단 때문에 뭐 여기저기 공연도 하시고 또 합창단 연습도 하시니까 일 끝나고 또 집에 늦게 들어오시고 집에 들어오시면 그냥 보통 TV 보시고 하시고 또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또 일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시고 챙겨줄 거 적당히 챙겨주면서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 하나 둘 다 케어를 한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 바쁘셨거든요. 바쁘셔서 케어를 못 해주셨어요. 많이. 근데 두 분이 좋아하는 일을 각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네, 그쵸. 그 자녀는 살짝 방치하고. 네, 그래서 강하게 키우라는 얘기들을 옛날 어른분들이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힘드셨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하셨잖아요. 이 자립심이라는 게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고 어떻게 성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좋은 방향으로 잘 튀어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일어서려고 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혼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의 그 과정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돌아오는 방향도 내가 이런 부분들에서 잘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확실한 배움의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힘들었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 방법은 확실하게 배우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시에 의해서가 아닌 내가 찾는, 그래서 자신의 꿈도 찾고 남의 꿈도 찾아주는 꿈찾기 강사님이 되셨잖아요. 그쵸. 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꿈찾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 김시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꿈을 어떻게 꾸고 그렇게 이루게 됐는지 그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일 중요한 말을 먼저 좀 해드리고 싶어요.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로 꿔야 된다. 라는 최태성 강사의 어떤 강의 도중에 했던 말들이 제 마음을, 심금을 굉장히 울렸는데 그때 이후로 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아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들으려고 열심히 또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강사 김시원입니다 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꿈들을 계속해서 꾸기 위해서 독서를 계속하고 있고요. 독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얻어진 인사이트들을
글로써 정리하고 그 글들은 나중에 제 명함이 될 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고 많은 그 과정들을 거쳐야 되지만 우선은 독서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독서를 통해서 얻어진 내용들은 다 글로써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꿈들을 찾기 위해서 또 독서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막연하게 독서를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어떤 책부터 읽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한 가지 방법은 큰 서점에 가셔서 좀 다양한 책들을 만나보고 또 사람들은 어떤 책을 읽는지 어떤 책 앞에서 그렇게 많이 머물고 있는지 눈여겨보시다가 그 책 앞에 가서 책 표지도 보고 이 책은 이런 부분들이 마음에 드네, 제목들이 마음에 드네, 혹은 책 표지가 정말 이쁘네 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차도 넘겨보고 이 목차에서 이 부분들이 참 마음에 드는데 한번 읽어볼까 하고 짧게 읽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책을 고르시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한두 권 고르고 읽다 보면은 어느샌가 얻어지는 그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찾기 위해 내딛는 한 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꿈을 잘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응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찾기 강사님. 네, 한번 다시 꼭 모시고 싶고요. 작가님의 꿈을 응원하고 저도 늘 꿈을 찾으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